예, 미국 CIA의 비밀 문건이 유출되면서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고민정 의원을 통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봤고 오늘은 대통령실의 뭐 입장이자 국민의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들어볼 텐데요. 대통령실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공식 입장을 어제 내놨습니다. 그 문건 속에 한국 관련 내용들 대부분 위조됐다. 대통령실이 도청됐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입장이 정리된 건지 설명을 좀 들어보죠.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 의원님 어제 고민정 의원하고 저하고 인터뷰하는 걸 들으시다가 저희 측에 먼저 연락 주셨어요. 아니, 그 시간대 저도 다른 라디오 프로에 있었는데 출연하고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예. 저희 보좌진들이 예. 안보 관련이나 외교안보 관련 이슈가 나오면 예. 특히 김현정 뉴스쇼는 그대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 모니터를 하셨군요. 예. 그러다가 고민정 의원의 말 중에서 좀 지적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전반적인 내용이 예. 일부 사실 왜곡도 있고요. 또 사실이 기초되는데 해석 자체를 너무 편향적으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팩트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잘못된 반미성동 이런 것들이 되면 국익이 해롭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 김현정 뉴스쇼가 네. 너무 인기가 있어서 매체 파워가 있어서 잘못된 여론 형성이 되면 안 되겠다 싶었던 점도 있고. 내가 직접 출연해서 좀 팩트 체크도 해야겠다. 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것도 예. 저는 한 번도 안 불러서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끼워 넣기 하는 개인적인 야심도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먼저 출연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딱 맞는 출연자시다 싶어갖고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요. 네. 일단 고민정 의원의 내용 중에 좀 팩트 체크하고 싶다는 부분들 하고 싶다고 하신 부분들은 뒤에서 좀 풀어가고 예. 일단은 어제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밀 문건 속의 내용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위조가 됐다는 건 그러면은 그 기밀 문건의 원본하고 대조를 해보니 원본 내용이 위조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터무니없는 게 몽땅 들어갔다. 뭐 허위란 얘기인가요? 저도 뭐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어제 시간과 입장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두 번째가 좀 가까우리라고 보고요. 저도 어제 7시 30분에 어떤 다른 KBS 라디오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입장을 기다려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9시에 저희 당 회의하는데 속보가 떴더라고요. 이 내용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효 차장 출국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도 확인을 좀 했더니 제가 당국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 점 좀 양지해 주시고 어쨌든 100여 건 문건 중에서 한국 관련 문건이 2건인데 한 건은 김성한 실장과 외교비서관이 통화했다는 내용이고 또 한 건은 문건입니다. 33만 발을 어떻게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근데 우선 문건 자체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일단 대화 내용 자체하고 그 포탄 수송 스케줄.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건 주로 우리 정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물론 이제 미국도 공유하고 있겠지만은 근데 구체적으로 왜 다르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줄 수 없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왜 그게 틀렸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예 그런 게 없는데 들어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내용 숫자나 뭐 이런 게 틀렸다는 건가요?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그게 뭐가 틀렸다면 그 다르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그게 외교나 좀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러시아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국민들께서는 그거는 엉터리다. 조작됐다. 그런데 만약 몇 개월 후에는 사실관계에 나올 겁니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만일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다시 불러서 저 혼 좀 내주십시오. 두 번째 통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거는 보도가 됐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풍산에서
사실 미국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10만 발 수출을 했어요 작년에. 아 포탄을.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고민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도 이어서 고민을 했는데 고민의 접점은 뭐냐면 인도적 지원이나 그다음 좀 나아가서 군수품이라 하더라도 옷이라든지 이렇게 비전투용 물품은 문재인 정부도 그거는 수출한다. 살상 무기는 안 한다. 예. 그것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고민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개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쯤에서 예. 포탄 부족 문제가 나서 우리가 우회 지원하는 방법을 그때 고민해서 솔직히 결정을 했거든요. 우회 지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회 지원이라고 공식적으로 하기는 참 외교로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이 필요하다니까 우리 수출했다. 10만 발. 근데 여러 가지 고민을 풍산에 수출하기 전에 정부에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안에 붙였죠. 여러 가지. 이번에 나왔지만. 그러면 3월 달 초에 김성하 실장하고 이 비서관이 통화했던 내용은 훨씬 4, 5개월 전에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냐. 도와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작년 연말쯤 그런 도청을 했다는 시점을 보면 그게 맞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결정되고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생뚱맞게 3월 초에 느닷없이 그런 내용을 통화를 했다는 것이 일단은 신뢰가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신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문건이 막 알려지고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건 1월부터 시작해서 3월 맞는데 그렇다면은 문건이 작성되기 전에 대화 내용일 거라고 추정할 때는 3월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그러니까 그건 할 때 시점에 우선 시점이 불분명하고요. 그런 대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있을 수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보안 시설을 다 도청 방지되는 완벽하게 아마 한국 건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시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인데 그 중요한 안보실의 두 분이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도청이 가능한 장소에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청이 불가능한 폰을 전화기를 쓰지 않고 도청이 가능한 일반 폰을 사용해서 그 대화를 했다. 그런 정황이 굉장히 저도 의심스러웠는데 뭐 이런 거 묻기 전에 정부에서는 그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뉴욕타임즈 보도나 야당의 어떤 증거 없이 하는 보도보다 여러 가지 저도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당국자가 아니니까 이런 점은 알려드릴 수 없는데 사실이 아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 말이 이번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만 정리를 좀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김성환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이 그런 식의 대화, 그런 종류의 대화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위조라고 할 때는 그러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위조라고 게 표현한 아니다. 건가요? 짐작을 해서 상대방이 썼을 수는 있는데 이런 대화를 했다. 실제로 그 두 분이 그런 대화를 한지도 불분명하고 왜냐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두 분한테 조사했잖아요. 오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요. 그런 대화 안 했대요. 전화로 또 대화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전화로 그게 보면 시긴트라고 신호정보 그는 통화를 도청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통화로 한 적은 없다. 대화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을 수는 있지만 통화로 한 적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위조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물 전체가 도청 방지 장치가 완전히 되어 있고 제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대화를 하면 그 위기관리실이나 NSC 하는 그 지하 3층이거든요. 거기는 방풍문부터 화생방 장치, 전자기파 차단 다 돼 있고 핸드폰도 안 되고 전파가 침투를 못하는 곳입니다. 더 이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에서 대화 또는 통화를 해가지고 녹취하기인데 도감청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정부가 제가 봤을 때 첫날은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아까 보니까 어떤 분들 나오셨는데 관련 국들은 전부 다 거짓이다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프랑스. 전부 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도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시끄러우니까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렇게 한국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사실 확인을 좀 빨리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조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대화를 나눴을 수는 있지만 전화로 한 적은 없다. 따라서 도청당할 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거기에 써 있는 것들은 위조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논리가 왜냐하면 그렇다는 말씀.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이런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에 결정이 돼서 한국이 10만 바를 풍산에 수출을 했고 네. 그다음에 각종 정부가 공식 확인은 안 했지만 후속적으로 계속 포탄을 요청을 하고 있고 예, 대공세를 앞둬서 우크라이나 필요하고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고 계속 언론 보도가 났어요. 예. 외신에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대화는 요것도 뭐 그냥 추정입니다만은 얼마든지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걸 쓰는데 그게 다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추정해서 그러면 그럼요. 도청이 아니라 추정해서 그냥 이렇게 쓸 소설 수도 쓰듯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거든. 썼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절대 도청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는 걸 전제하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도청을 그거는 정부에서 도청을 당한 게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 믿고 기다려야 되지. 정부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뉴욕타임즈보다 그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미국에서는 네. 일단은 도청을 했고 그걸 적은 문건 시긴트라고 써 있으니까 도청을 했고 그걸 적은 비밀 문건이 유출된 것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일부가 조작되고 일부가 변경됐다. 그 얘기는 사실은 도청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루 만에 다 점검이 가능했던 겁니까? 한국만 예. 요거는 한국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그냥 정부 발표 외에 이렇게 언론과 특히 야당에서 무슨 굴욕 외교니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은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또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은 아주 단순한 거니까 한국부터 먼저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거부터. 그다음에 이제 100여 건에 되는 문서는 이런 문서를 전반적으로 뉴욕타임즈도 조작될 가능성 선택적으로 했던 이야기인데 그 문제는 좀 신뢰를 하는 게 요건 스토리텔링을 보면 네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거는 팩트가 사실이고 아닌 걸 혼재시켜 놓고 이것을 조작한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게 딱 러시아가 두 가지 메시지예요. 러시아가 알려진 것만큼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형편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잘 싸우고 있다고 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간시킨다.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섞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관련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점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미국 당국이 조사하면 알겠죠.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도청당했다는 거는 거짓 의혹이다. 어제 그 부분도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대통령실 도청 가능성. 근데 김병기 의원이나 보안 쪽 좀 잘 아는 분들은 도청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전할 때 가보니까 거기가 그분 표현입니다. 돗대기 시장처럼 아무나 왕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때 스파이라면 정보 요원이라면 가가지고 도청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야당이 가서 그 주장을 하길래 그 당시는 그쪽이 여당이었죠. 제가 야당이었죠. 일단 이 SNS는 최근에 쓰신 거고 이전할 때도 그때도 얘기가 있었죠. 국회에서. 갔다 오셔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예.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요. 아니 공사하고 그게 군인들하고 이삿짐 빼는 사람 혼잡스럽죠. 그러나 그 모든 요원이 인적 보안이 다 그 정식기로 비밀 인가가 나고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군인들이고 공무원들이니까 단지 인부들이 있었는데 인부 3명당 경호처 경호원들이 한 명 근접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력들 공사 인력 3명당 3명당 1명씩 경호처 직원이 신원도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신원 당연하죠. 신원조회 다 했고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3명 1계조로. 그래서 그럴 염려는 없고 그다음 벽에 어쩌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거 다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벽에 보강 작업했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옛날부터 국방부 합참 다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때 창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특수 장치로 조청 장치 방지 장치를 다 돼 있던 상태예요. 그걸 옮기면서 그전 청와대보다 더 튼튼했어요. 옮기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서 경호처에서 아주 철저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우려는 저는 좀 감사하긴 한데
좀 과도하다 보고 또 그때 이종섭 장관 청문회 때 그런 문제를 해서 그때 신원식 의원님도 도청 우려를 제기하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예. 김병기 의원이 했던 그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가보니까 대통령실은 잘하고 있더라. 그러나 좀 더 관심 가져라 그랬고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용산에 바로 옆 건물에 국방부 합참이 통합 건물이 있잖아요. 예. 거기 이사를 하고 공사원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방첩사 요원들이 대통령실처럼 3명 1계제로 이렇게 면밀히 안 한 것 같더라. 거기 걱정하신 거예요. 거기를 더 강화를 했어. 근데 알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지금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혹시 이제 국민들은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으니까 더 일을 좀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루 만에 한미가 이렇게 입장 정리하자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짓 반미 선동, 예를 들어서 뭐 대추리 사건, 매양리 사건, 뭐 광우병 괴담, 사드, 천안함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 그게 중에서 사실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분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망신 또 동맹에 대한 신뢰 회복 이렇게 될까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한국이 또 특별하게 이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니까 조기에 좀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맞고 그 의도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니고 옳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님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